이제 기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 결사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다라고 해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에듀캐스트에서 개인 사업자 결사 주의사항에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통장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관련 비용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증빙들을 사업자가 챙겨주지 않거나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그 비용들이 대부분 누락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업무를 하다 보면 정기코 가서 뭐 있는지 한번 봐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사수가 나를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모두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 데이터를 볼 때 뭘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간단한 걸로는요, 손익계산서에 어떤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왜 발생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 발생되는 비용 중에는 재무상태표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 뭔가가 뭔지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기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라는 거는 뭔가 대출이 있었거나 누구한테 돈을 빌렸거나 했을 때 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하겠죠. 그거를 이자 비용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자 비용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대출을 했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사원 신고서에 지급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으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분명으로 해가지고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손익계산서에 대출 이자가 나갔다, 뭐 이자 비용이 나갔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에는 부채 쪽에 차입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1건은 차입금 1건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료, 차 보험료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차량 보험료가 나갔다라는 거는 회사에 차량이 있다던가 아니면 리스를 했다던가 그런 게 있겠죠. 렌트는 차 보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해당 차량 보험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차량 내역이 있는지, 뭐 자가 차량이면 고정자산 등록을 봐야 될 거고요. 그 리스를 한 거라고 하면 매월 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 내역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필요금 불산입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차량 보험료 한 건은 차가 한 대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업무용 승용차 중에 그 소형 승용차, 그 경차 같은 것들은 업무용 승용차 그 필요금 불산입 계산을 안 하니까 그 제외지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차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당 차량이 있는지, 차량 보험료가 나갔다라고 하면 해당 차량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복식부기 의무자로 해서 기장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납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재산세가 보통 7월하고 9월에 납부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뭔가 재산세를 냈다라는 거는 그것과 관련된 소유주가 회사인 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계상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오피스텔 상가가 건물이긴 하지만 항상 토지가 같이 있어요. 왜냐면 등기부등본 상에는 토지가 몇이다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있지만 계약서에는 통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장을 할 때는 우리가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안분을 해서 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고정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죠.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자가 차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를 납부를 해요. 재산세가 아니고 이건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어떤 비용이 있었을 때 이게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 비용들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이에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부채가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그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 사업자한테는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서 사업자한테 이러이러한 비용이 있으니 그 이러이러한 자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면 비용이 누락되고 결산이 늦어지고 그러게 되겠죠.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됐을 때 내가 그게 이제 그 회사에 전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거 비용 누락했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결산이 다 끝났고 소득세 신고서가 다 끝나서 소득세 신고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발견이 되면 경정 청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용 누락했다 해가지고 경정 청구를 하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기신고를 해서 그 안에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결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개인사업자한테